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쌍용차가 2018년에 처음 내놓은 모델이죠. 렉스턴 스포츠인데요. 기존 액티언 또한 코란도 스포츠에 이은 픽업 모델입니다. 기존보다 많은 것들을 바꿔내고 있고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런 분위기를 주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렉스턴 스포츠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큰 차체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픽업 트럭 세계에서는 중형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토요타 타코마, 혼다 리지라인, 닛산 프론티어, 쉐보레 콜로라도, GMC 캐니언, 르노 알리스칸, 벤츠 X클래스 등과 경쟁을 합니다. 현대차도 이 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 산타크루즈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디자인은 G4 렉스턴을 기초로 합니다. 전면부는 그릴을 가로지르는 크롬 장식을 추가해 변화를 줬습니다. 픽업 트럭으로 진화한 측면부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적재함이 드러나는 후면부에는 새로운 형태의 리어램프가 장착됐습니다. 차체는 코란도 스포츠 대비 한층 커졌습니다. 105mm 길어지고 40mm 넓어졌으며 50mm 높아졌습니다. 휠베이스도 40mm가량 확장이 됐습니다. 대신 공차 중량도 120kg 정도 늘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인테리어는 G4 렉스턴의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픽업 트럭이지만 박음질 장식과 소프트 터치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9.2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좋습니다. 라디오 녹음 기능도 가능하고요. 계기판 중앙 모니터는 테마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좌석 시트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도 넣었습니다. 파트타임 4륜 구동 장치는 후륜, 4륜, 로어 기어가 적용된 4륜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버튼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계기판 모니터 구성 등 인터페이스의 많은 부분이 현대 기아 자동차를 닮았습니다. 그만큼 조작 편의성은 코란도 스포츠 대비 한층 개선이 됐습니다. 뒷좌석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물론 픽업 트럭 뒷좌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코란도 스포츠와 비교하면 쓸만한 공간입니다. 화물 적재 공간은 1011리터이며 데크에 외부 전원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편의 및 안전장비로는 사각경보 시스템과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는데요. 3D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넣었습니다. BMW에서 강조했던 기능인데 이제 쌍용차에도 볼 수 있겠네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윈도우 스위치는 차 크기에 비해 작게 느껴집니다. 시트에는 메모리 기능이 빠지고요. 또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부를 살펴보면 전원 마감 상태가 좋지 못한데 마무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픽업 트럭인 렉스턴 스포츠가 전세대 모델 대비 얼마나 완성도를 올렸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쌍용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차량 성격상 부가적인 안전장치는 해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변속기 정도만 수동 모드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 모델에는 아이신제 6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달려볼까요? 우선
차가 달려나갈 때 엔진 출력을 끌어내고 있을 때 그래도 뭐 토크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무난한 그런 느낌이 비춰집니다. 차량이 달릴 때 아주 시원스럽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타협할 정도의 가속력은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이 렉스턴 스포츠에 장착되는 엔진은 2.2L 이 XDI 엔진인데요. 2.2L 배기량을 바탕으로 최고 출력 181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뭐 수치로 본다면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타사의 2리터 엔진과 비교를 했을 때 효율성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배기량에서 나오는 그런 토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할 만한 성능이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실제 구동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고 출력은 144마력, 최대 토크는 36kgm 정도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하더라도 일정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 날씨에 의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떤 성능의 편차가 없다는 점은 좋고요. 참고로 이와 같은 성능은 후륜구동 모드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특징이 있다면 한번 여기서 다시 그래프를 보실까요? 2700-800rpm까지 초기부터 어느 정도 플랫하게 토크를 이어가다가 그 이후에 조금은 마일드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갖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마력 같은 경우가 3000에서 4000rpm 때까지 플랫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3000rpm을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은 가속력이 주춤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배기량 엔진들이 그렇죠. 반면 현재 렉스턴 스포츠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엔진과 짝을 이루는 변속기는 아이신체 6단 자동 변속기인데, 초기에 저희가 그 티볼리아 같은 모델을 테스트할 때 아이신 변속기, 변속기 자체는 좋지만 그 어떤 조율값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상당한 아쉬움을 표한 바 있습니다. 반면 현재 렉스턴 스포츠는 그래도 다소 좀 신경 쓴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데요. 반면 이제 시속 한 80km 정도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 이 변속기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변속을 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가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는 이제 국도에서 크루징할 때 필요한 속도인데, 이때 이렇게 변속기가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연비 쪽에도 조금은 악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잡아주면 좋겠고요. 변속기 자체의 반응 속도는 다소 느린 편입니다. 현재 이제 엔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팅 자체가 너무 좀 느슨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한 1초 정도 후에 엔진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물론 차량 성격상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상에서 이용할 때는 이 레스폰스의 이런 부족이 조금 아쉬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쌍용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속기를 다룰 때 이때 반응성이 이것이 정말 아이신이 만든 변속기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점들까지도 다듬어 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 쌍용차의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그 파워트레인 이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 쓴 그런 흔적들이 잘 살아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 이 클러스터를 보면 상당히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예전 이 현대차에서 사용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상당히 좀 많이 따라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이 센터페시아의 이 나눠진 구성도 조금은 그런 느낌인데,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제 쌍용차만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녹아들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변속기를 다룰 때 이 수동 모드 같은 경우가 이제 드라이브 상태에서 왼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매뉴얼로 놓고 토글로 조정하는 방식인데, 사실 단가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뭐 현대차의 이제 H매틱이라든지 혹은 뭐 패들 같은 경우 뭐 차의 성격상 패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조작을 하는데 용이하게 만들어주면 네, 아무래도 운전 편의성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모습을 띠게 되겠죠. 처음 이 차를 타고서 다소 좀 놀랬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승차감인데요. G4 렉스턴을 탈 때도 승차감 부분에서 사실은 아쉬움을 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최근 이 SUV들이 대부분 이제 온로드 환경에 최적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쌍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오프로드까지를 감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은 단단한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목격됩니다. 코너링을 하더라도 어떤 바디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억제 자체는 좋은데 캐빈 쪽으로 너무 많은 쇼크를 넘겨주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점들이 비춰지는데 지금도 이제 노면이 이제 살짝 거칠어진 상태인데 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에 이렇게 쇼크가 전해지는데 향후에 이런 점들은 좀 잡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가 255mm의 50 시리즈의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네, 20인치 휠 자체가 멋스러울 수는 있지만 현재 이 렉스턴 스포츠의 승차감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편평비를 좀 올려줌으로써 승차감 쪽을 조금 더 서포트를 해주면 좋겠네요.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평가를 할 때 도무지 이 댐퍼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네, 저 역시도 서스펜션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지적을 하고 싶네요. 물론 차량 성격상 뭐 다양한 짐을 적재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일부 이제 뭐 레이트를 조금 올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상에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승차감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화물을 적재하고 장거리 투어를 나서더라도 승차감 쪽에 대한 이 필요성은 충분히 부각되는 만큼 네, 쌍용 측에서 뭐 렉스턴도 그렇지만 렉스턴 스포츠의 이런 승차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잠시 렉스턴 스포츠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래도 코란도 스포츠보다는 조금이나마 빨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란도 스포츠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약 0.2초 정도가 개선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성능에 대한 편차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진 모습이 보인다는 점은 좋고요. 하지만 엔진의 이 리스폰스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렉스턴 스포츠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그래도 최단거리 기준 38m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41m까지 이르기도 하지만 네, 어떤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또한 과거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페달을 조작했을 때 어떤 그런 느낌 부분에서는 조금이나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차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렇다면 무게 증가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 무게 증가를 감안했을 때는 제동력이 다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이제 한 사람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차량에 가해지는 부하가 상당히 좀 적어지는데 네, 조금은 우려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어떤 그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좋네요.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바라본다면 코란도 스포츠보다는 분명히 완성도가 높긴 합니다. 특히 이제 시각적인 만족도가 높고 어찌 보면 이제 현대차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 만족도를 끌어냄으로써 그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티볼리도 그렇죠. 하지만
최근 신차들에 요구되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감안한다면 그래도 향후에 좀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도 뭐 국내에 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산타크루즈를 내놓을 예정이죠. 현대가 이런 분야에 도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첫 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더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경쟁 모델이 없는 상태 때문에 팔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이 등장하게 되면 분명히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쌍용차 어떤 페이스리프트 타임을 맞이했을 때 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렉스턴 스포츠를 튜닝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세제어 장치의 개입을 봤을 때 개입 정도가 조금은 늦고 그리고 조금은 느리게 이렇게 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타사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이 세련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자금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을 수 있지만 자꾸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트렌드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데 시대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G4 렉스턴도 그랬지만 상당히 웅장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 큰 차를 상당히 선호를 하죠. 또한 과거 이 크란도 스포츠와 비교를 했을 때 휠베이스가 조금이나마 늘어났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소폭 넓어졌습니다. 물론 앞좌석 공간을 살짝 이제 좁혀주면서 뒷좌석 공간을 확보해야 어느 정도 타협할 정도의 수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분명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그 점이 렉스턴 스포츠가 갖는 부가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렉스턴 스포츠의 차량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무게 정도는 충분히 뭐 수긍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는 김선우 기자에게 렉스턴 스포츠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할 얘기가 없다고요? 차량 성격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코너링 성능 자체는 무난한 편입니다. 살짝 이제 타이어 스키음이 들려올 쯤 되면 자세제어 장치가 이렇게 개입을 하긴 하는데 차량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코너링 성능이라면 크게 불만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승차감이라는 부분, 차의 성격상 코너링 자체나 바디롤 억제에만 너무 좀 의존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서스펜션에 대한 이런 좀 탄력성을 부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승차감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도로 자체가 노면이 아주 깨끗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노면 정도인데 여기서조차 작은 진동들을 지속적으로 운전자 또한 동승자에게 전해진다는 점은 꼭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뭐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내비게이션의 어떤 그런 뭐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비롯해서 어떤 기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색한 느낌이 드는데 향후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이 이제 3천만 원대 중반을 살짝 넘어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어떤 구성에서는 만족도가 크게 높다고 생각이 되진 않네요. 때문에 이와 같은 일부 장비를 너무 노리시기보다는 차라리 2천만 원대 모델로 접근을 해서 이 차가 갖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렉스턴 스포츠 과연 정숙성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약
44dB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라면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다고 크게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디젤로서는 보편적인 수준인데, 그래도 네, 어떤 렉스턴의 혈통 이런 점들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MVH 쪽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다행인 것은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의 소음 정도는 뭐 상당히 좋은 수준이었는데요. 특히나 타이어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속 100km 정도를 넘어서면 풍절음이 상당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차량의 앞모습을 보시면 아마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HP2라는 모델이 사용이 됩니다. 다이나 프로 라인인데요. 조금이나마 고급화된 그런 성격을 갖는 타이어인 만큼, 또한 뭐 성능으로 보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좋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단 차량의 성격과 맞춰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어의 매칭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이 되진 않네요. 다만 사이즈가 너무 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네,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을 때 아무래도 연비가 조금 애매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오히려 시속 100km에서의 연비가 더 좋죠. 시내 주행 연비는 뭐 차량 성격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오토스탑 기능 이런 점들을 좀 부여를 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주행 연비를 이끌어내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만난 쌍용 렉스턴 스포츠. 쌍용차가 요즘 상당히 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과거 그 상하이 차에 못된 짓이 남아있기 때문인지 이 어떤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탄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번 모델도 사실 뭐 신차이긴 하지만 예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나아진 정도이지 뭔가 파격적으로 달라진 건 디자인 정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진 않네요. 네, 장거리 투어, 특히나 이제 국도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렉스턴 스포츠를 많이 사시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주행을 느낄 수 있도록 적어도 승차감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본격적인 튜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뭐 시판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차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경쟁차가 나오게 되면 타사 쪽으로 소비자를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완성도 부분, 그 완성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만큼 쌍용차가 조금 더 R&D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쌍용차의 새로운 픽업 렉스턴 스포츠를 만나봤습니다.